최근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 재료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것, 바로 곤충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곤충을 먹는 인구는 약 20억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육차 산업의 기본적인 저희들이 곤충 산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내 곤충 시장 규모는 약 3,039억 원. 세계적으로 곤충 시장이 매년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곤충 산업이 미래 유망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혐오스럽다는 인식이 강해 천대받았던 곤충이 새로운 자원으로 재조명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몰랐던 곤충의 숨겨진 가치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본다. 곤충을 식품이나 사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곤충 산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곤충 자원의 다양한 수요처 개발을 통해 지난해 3천억 원이었던 곤충 산업의 규모를 오는 2020년에 5천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 곤충 산업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11년에 1,680억 원이었던 것이 2015년엔 3,039억 원으로 늘었고 2020년엔 5,363억 원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곤충을 기르는 농장 역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012년에 383곳이던 곤충 사육 농장은 2015년엔 724곳으로 늘었으며 지난해엔 1,261곳으로 4년 만에 3배나 늘었다. 곤충 시장이 형성됐다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약 한 10여 년 전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요. 2010년도 정도만 해도 불과 약 한 1,000억 원대, 그러다가 2015년도에 와서는 그 규모가 한 3,000억 원대로 늘어났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곤충 농가 중 한 곳을 찾아 나섰다. 경북 문경 산양면. 산속에 자리 잡은 한 농가. 그런데 농가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었던 건 곤충이 아니라 바로 닭들이었는데 혹시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 의심이 들었다. 바로 그때 닭의 모이를 챙기기 위해 나온 농장 주인을 만날 수 있었다. 한눈에 보기에도 꽤 많은 수의 닭들. 다른 농가와 달리 닭들은 산 여기저기를 자유로이 오가며 주인이 주는 먹이를 받아 먹었는데 닭에게 주는 모이를 가만히 살펴보니 꿈틀댄다. 살아있는 모이인 것이다. 지금 이게 일반 닭모이 같지가 않은데 예. 얘는 어떤 사료인가요? 얘는 동해등의 유충이에요. 동해등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동해등해는 파리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있는 걸 아이들이 먹나요? 살아있는 걸 원래 더 좋아하죠. 말린 것보다는 영양도 더 충분하고요. 이게 바로 닭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라고 하는데 동해등해라는 곤충의 애벌레다. 파리목 동해등해과에 속하는 동해등해는 더러운 환경에서도 살 수 있는 강한 항생 물질을 갖고 있으며 한 번에 약 1,000개의 알을 낳을 수 있어 번식력도 좋은 곤충이다. 지금 여기 닭이 몇 마리인데 그 양을 먹나요? 하루에 저희가 총 6,000마리 애들한테 하루에 이렇게 살아있는 생충으로 한 40kg 정도 뿌려주고 있어요. 삼 년 전부터 예전에 주던 발효 사료를 끊고 동해등의 애벌레를 닭들의 먹이로 주기 시작했다는 엄재성 씨. 동해등해를 먹게 된 닭들은 예전에 비해 각종 질병에서 훨씬 자유로워졌다고 한다. 처음에는 키우고 나서 질병도 오고 호흡기도 걸리고 했었어요, 애들이. 근데 그 얘네를 먹고 난 뒤부터는 뭐 집단 폐사하거나 호흡기 병이 오거나 하는 게 거의 드뭅니다. 이 농가 닭들의 건강의 비밀은
바로 살아있는 동해등이를 먹이로 쓴다는 것. 엄지성 씨는 닭 사육을 위해 직접 동해등이를 키우고 있다. 일반 사료에는 대체적으로 GMO 성분이 많이 들어간 옥수수나 콩이 대부분인데 저는 이제 그것을 애들한테 먹이기가 싫어서 이렇게 동해등해를 직접 생산을 해서 애들한테 주면 천연 항생제 물질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한 단백질원이 곡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원보다는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 생산해서 애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농가 안쪽에는 동해등이를 키우는 곤충 사육시설이 마련돼 있었는데 엄재성 씨를 따라 함께 들어가 봤다. 약 330제곱미터, 100여 평 규모의 이 사육실에서는 약 600만 마리의 동해등해가 사육되고 있다. 바로 여기 꿈틀거리고 있는 것들이 동해등해의 애벌레. 그렇다면 이 동해등해는 뭘 먹고 사는 걸까? 얘네들은 좀 특이하게도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사는 애들이죠. 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를 얘네들이 먹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수백만 마리의 동해등해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장에서는 이 지역의 학교 급식소와 연계해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수급받고 있다. 하루에 보통 800kg에서 1톤 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먹이로선 충분한 양인가요? 아니죠. 얘네가 원래 다 먹을 수 있는 키로는 하루에 1.5톤 정도가 들어오면 충분히 먹고 조금 남는 정도예요. 음식물 쓰레기의 양은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동해등이의 먹이가 되는 음식물 쓰레기의 양에 따라 개체수를 조절해가면서 사육하는 게 관건이다.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해줘 환경정화 곤충으로도 불리는 동해등이. 동해등이의 애벌레가 하루에 먹어치우는 음식물은 약 2g으로 번데기가 되기까지 처리하는 양이 21g 정도 된다. 친환경적으로 음식물을 처리를 하고 또 그 처리한 부분의 유충들은 사료를 대체시킬 수 있는 자원으로도 쓸 수가 있고 또 다 먹고 난 애들은 또 우리 다시 또 자연으로 돌아가서 거름이 되고 하니까 아주 자연 친화적인 처리 방식이죠. 동해등이의 쓰임은 이뿐만이 아니다. 음식물 처리를 하는 유충을 잘 건조시키면 닭이나 오리가 아주 좋아하는 고단백 사료가 된다. 대표님 지금 여기는 어떤 네. 장소인가요? 여기는 아까 그 유충 애들이 사령일 때 건조를 시켜서 가지고 와서 우리 청개닭들 사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이 농가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동해등의 유충은 약 70kg. 그중에 20%는 생충으로 닭들의 먹이로 쓰고 약 40% 정도는 이렇게 건조시켜 사료로 만든다. 일반 사료에 비해 가격은 1.5배가량 비싸지만 GMO 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건강한 사료다. 보통 이 동해등해라는 애들이 다 크면 키틴 성질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4령에서 5령 넘어가는 단계에 건조를 시키고 그다음에 GMO 성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이런 천연 우리 곡물들이죠. 곡물들이랑 부산물들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사료를 따로 만들고 있습니다. 농가와 연계된 7개의 협업체를 통해 전국에 있는 닭과 오리 사육농가로 판매되고 있는 동해등의 사료. 한 달이면 무려 30톤의 동해등의 사료가 각 지역의 농가로 나가고 있다.
동해등에는 시기별로 그 활용도가 조금씩 달라진다. 가장 쓰임새가 좋은 건 역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사료로도 만들어지는 유충이다. 하지만 같은 유충이어도 태어난 일수에 따라 크기와 색깔이 다르고 쓰임도 다르다. 보니까 네. 색깔이 조금씩 다른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이제 클 만큼 다 컸고 오령 이제 시기가 좀 지나서 성충이 되려고 준비 중인 애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검정색이 됐다는 게 네, 번데기화가 돼 가고 있다는 거죠.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유충. 사령 미만의 유충들은 사료로도 만들어지며 사령 이상이 되면 완전히 키워 다시 알을 받는 성충이 된다. 얘네가 보통 사령 미만의 애들은 우리 사료를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사령 이상이 돼서 이 갈변 시기가 오는 애들은 더 키워서 성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알을 받고 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닭과 반려견들의 사료와 보충제로 또 유기농 퇴비나 연료의 소재로 쓰이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착한 곤충. 게다가 우리가 먹고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까지 처리해주는 동해등에는 신이 주신 곤충이란 별명까지 갖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그 가치에 비해 활용도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아직까지 동해등해를 곤충으로 봤을 때 동해등해를 키울 수 있는 사육장이 다른 곤충들보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가령 지금 간단하게만 키운다고 해도 비용적으로 뭐 억 단위가 들어가야 되고 또한 음식물을 수급해오는 과정 이것이 제일 어려운 난관이죠. 처음에 동해등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매일같이 음식물을 1톤 정도를 직접 가서 수거를 해와야 된다는 그 점이 제일 어려운 점이죠. 그렇다면 빠르게 늘고 있는 곤충 사용동가들의 이런 고민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충북 청주에 있는 곤충자원연구소를 찾았다. 동해등해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며 연구하고 있는 이곳. 먼저 동해등해가 어떤 곤충인지 다시 한번 알아보기로 했다. 동해등해라는 곤충은 저희가 이제 환경 정화 곤충, 요 근래에는 이제 사료 곤충으로 이제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 곤충이다 보니까 이제 유기물을 활용해서 동해등해를 효율적으로 이제 사육을 하고 나오는 이제 부산물들을 가지고 저희가 퇴비랑 사료 그리고 이제 오일 생산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충북 곤충자원연구소에서는 동해등해를 어떻게 사육하고 있을까? 이곳이 바로 동해등해를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육장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인다. 이 동해등해 사육기 안에서는 이 동해등해 애벌레가 살 수 있는 그런 온도와 습도를 이제 일률적으로 이제 365일 맞춰줘서 이제 생산성을 좀 더 앞당기는 그런 사육 설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동해등해를 전문적으로 사육할 수 있는 전용 사육시설. 좁은 공간에서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게 설계됐다. 서랍처럼 생긴 이 사육기 한 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의 양이 생각보다도 많다. 한 대의 음식물이 하루에 약 50kg에서 80kg 정도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생산되는 게 한 달에 한 100kg 정도 유충이. 사육기 안에선 동해등해가 잘 자라고 있을까? 건강하게 꿈틀대며 존재감을 과시하는 녀석들. 이제 동해등해가 이제 실질적으로 유기물을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 큰 다음에 동물 사료로 쓰는 이 동해등해 애벌레가 이제 이런 하얀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 큰 이제 노숙
유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때 조금만 더 지나면 번데기가 돼서 이제 성충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저희는 보통 2단계에서 다 전부 세척하고 건조해서 사료로 이제 쓰이게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에서 공급받아 만드는 동해 등의 전용 먹이. 이곳에선 하루에 최소 500에서 800kg의 음식물로 만들어진 습식 사료가 처리된다. 보통 하루에 한 번씩 먹이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주고요. 얘들이 매일매일 먹이를 잘 먹어야지 이런 생산성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여기서 처리되는 이 지금 회색 케이지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한 3kg에서 4kg 정도씩 매일매일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물이 주 먹이원인 동해 등에 이곳에서 실험한 결과 동해 등의 약충 약 1.5kg을 넣은 상자의 송어 슬러지, 회사 송어, 염장 배추는 24시간 만에 다 사라졌다. 365일 동해등이를 사육할 수 있는 기기에서는 매일 동해등이가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동해등의 산란장에서 이제 가져온 이 애벌레 알입니다. 동해등의 알. 이 알을 가지고 이제 밑에 유기물을 깔아놓고 이 알들이 부화되면 바로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이제 부화 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얼마 정도 있다가 유충이 돼요? 한 3일에서 4일 정도 되면은 이제 부화돼서 밑에 있는 유기물을 먹고 이제 새끼 때 크게 되는 거죠. 야외에 마련된 동해 등의 산란장. 동해 등의 생애 주기는 약 45일로 비교적 짧은 주기지만 성충 한 마리가 약 1000개의 알을 산란할 정도로 종자 확장성과 생산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서 이 산란장에다 성충이 풀어야지 얘들이 여기서 이제 교미를 하고 산란을 하면서 저희가 다시 이제 알을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동해 등에 사육하는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일입니다. 저희가 돼지나 닭을 키울 때 종자, 종돈, 종개를 생산하듯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충들은 일주일 동안 산란장에서 활동을 하며 교미를 하고 3, 4일 후 알을 낳은 뒤 바로 죽는다.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다 산란한 알입니다. 알을 낳은 뒤 죽은 사체들은 따로 모아서 가공 처리를 거쳐 다시 사료로 활용한다. 그야말로 버리는 게 하나도 없다. 연구소에서는 동해 등의 전문 생산을 위해 가금류의 시험 사육도 함께하고 있다. 동해 등의 유충으로 만든 사료의 질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료들을 오리나 닭에게 정기적으로 공급하면서 이것을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 몸무게의 변화나 육질의 변화 등을 관찰하는 것이다. 일단 오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40여일을 키워서 그 다음에 도축을 하거든요. 근데 그 40여일 되는 그 마지막 도축하는 날에 정해진 그 몸무게 킬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지금 그 상한선의 그 킬로그램을 40여일보다 더 빨리, 그러니까 더 성장이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 오리 사육에서도 성장이 빠르다는 건 결국 생산성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지금 강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육질 자체가 좀 더 이제 부드러운,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먹기 좋게 부드러운 이제 그런 육질들을 가지고 있어요. 항균, 항생 성분이 뛰어나고 고단백질인 동해 등에는 이미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져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다. 건조된 동해 등의 분말로 만든 반려동물 영양제나 오일, 사료의 수요자도 꾸준히 늘고 있다. 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큰 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한 가지
농업, 작물만 해서는 사실 이게 소득이라든지 그런 생계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뭔가 융복합하는 그런 농업들이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데 뭐 6차 산업, 4차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곤충을 활용한 동해등해를 활용한 그런 복합 영농이 상당히 또 이제 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곤충 사육 농가를 찾아가 보았다. 이번엔 식용 곤충을 전문으로 사육하는 농가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선 어떤 곤충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 보시면은 이 흰 점박이 꽃무지의 성충, 그 풍뎅이가 있어요. 식용 곤충의 대표 품종으로 흰점박이 꽃무지라는 예쁜 이름을 가진 곤충. 꽃무지과에 속하는 대형 풍뎅이로 유충인 군뱅이를 식용으로 많이 쓴다. 이 보시면 특징이 이 등 껍질에 흰 색깔 점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흰 점박이 꽃무지 이렇습니다. 알에서 막 태어난 사이즈고요. 이건 아직 알이에요. 하얀 거는. 이게 알. 이게 막 태어난 1형 사이즈의 군뱅이고요. 여긴 아직 이게 다 큰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군뱅이 알입니다. 군뱅이 알. 부화한 뒤 제1회 탈피까지의 기간을 1년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는 게 1년 군뱅이다. 아, 예, 이제 보시면은 아까는 굉장히 작았잖아요. 알도 있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2령 군뱅이. 그러니까 1령보다 조금 크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정도 기간이 됐다고 이 정도면 한 달 정도 키운 거예요. 이번엔 부화한 지 한 달 정도 된 2령 군뱅이다. 좀 더 키운 게 있어요. 네. 이건 한 3달 가까이 키운 건데 네. 이건 다 큰 거예요. 이 정도면. 아, 다 컸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면은 식용으로 소비가 됩니다. 여기서 더 키우면은 풍뎅이가 돼버려요. 아까 처음에 보신 그 풍뎅이가 되기 때문에. 예. 석 달 정도 키우면 식용으로 쓰이게 되는데 최근엔 건강식품으로 또 각종 요리의 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군뱅이 사육의 적정 온도는 25도에서 30도 사이고요. 그다음에 톱밥의 습도는 한 70%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는 땅 속에서 월동을 하게 될 거예요. 산에 파보면은 거기서 군뱅이들 쉬고 있습니다. 군뱅이들은 어떤 먹이들을 먹고 자랄까? 예, 이곳은 우리 농장의 발효실입니다. 그 군뱅이 먹이를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다 군뱅이 먹이에요? 네. 엄청 뜨겁네요? 네, 지금 이 버섯 배지, 그러니까 톱밥에서 열이 나서 이렇게 뜨거운 거예요. 발효가 되면서 열이 나오는 건가 봐요. 네, 이게 이제 톱밥 안에 미생물들이 있을 텐데 그 미생물들이 이 톱밥을 갉아 먹으면서 나오는 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연 상태에서 군뱅이는 썩은 참나무를 주로 먹고 산다. 이곳에선 발효시킨 톱밥을 먹이로 쓰고 있다. 버섯 농장에서 버섯 수확하고 남은 폐 배지를 저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아오는 그 폐 배지로 군뱅이 먹이를 만드는 겁니다. 사육실에는 약 1,500개의 상자가 있는데 이곳이 바로 군뱅이들의 집이다. 이곳에서 약 15만 마리의 흰점박이 꽃무지들이 365일 사육되고 있다. 사육실 한켠에는 흰점박이 꽃무지들이 산란을 하는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는데 보통 열흘 간격으로 알을 받고 있다. 여기 이렇게 하얀 게 이게 알이거든요. 이렇게 이게 알입니다. 여기가 이게 이제 1년 군뱅이도 같이 섞여 있고요. 이곳에서도 성충은 잘 키워 종자용으로 사용한다.
성충들의 먹이로는 단맛이 있고 영양이 좋은 과일들을 주로 주는데 여기에선 바나나를 먹이로 쓴다. 성충들은 하루에 약 100여 개의 알을 낳으며 열을 생산량으로 치면 약 50kg 정도다. 그렇다면 군뱅이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식용으로 쓰이게 될까? 이 작업은 그 건조 군뱅이 제작을 위해서 약 3일 동안 그 군뱅이 몸속에 있는 톱밥이라든지 배설물을 배설시키는 절식 과정입니다. 군뱅이 체내에 있는 톱밥이나 배설물을 빼내기 위해 가장 먼저 절식 과정을 거친다. 절식 과정을 거친 군뱅이들은 깨끗하게 세척시킨 후 뜨거운 물에 넣어 다시 살균 처리를 한다. 마지막으로 55도씨의 건조기 안에서 12시간 정도 건조시키면 완성. 지금 종류가 엄청 많네요. 네, 이게 아까 그 군뱅이 그 건조기에 돌리고 나온 직후의 모습이에요. 살아있는 군뱅이 1kg을 말리면 약 200g의 건조 군뱅이가 나온다. 드셔보세요. 뭔가 네, 새우 같은데요? 네, 말린 새우. 네, 그런 맛이 좀 날 거예요. 단백질 성분이 풍부하고 간 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군뱅이는 식용 곤충 중에서도 몸값이 비싼 편에 속한다. 군뱅이 모양 그대로 말리거나 가루나 진액으로 가공해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팔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이 많다. 김철호 씨는 나름의 방법을 통해 농가 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 가까운 지역에 계신 분들이 제 농장 블로그를 보고 찾아들 오시죠. 그래서 농장 구경도 하고 견학도 하고 이제 어떻게 키웠는지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군뱅이 농장을 시작하면서부터 쓰기 시작한 군뱅이 사육일지를 통해 농장이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체험학습과 교육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런 수도권에서 이렇게 큰 땅도 아닌 조그만 공간에서 이렇게 많이 키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놀라워하시고요. 곤충이 미래 대체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엄청난 번식력을 갖고 있으며 영양학적으로도 고단백이라는 점. 또한 좁은 공간에서 적은 양의 사료만으로 많은 수의 곤충을 사육할 수 있고 동물성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가축에 비해 지구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에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 인구가 향후 30년 동안 20억 명 이상 증가할 것이며 이 인구가 소비할 곡물과 육류의 양 역시 상상 이상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가 곤충 산업에 특히 주목하고 있는 이유다. 과거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천대받았던 곤충이 빠르게 미래 식량 자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국내 식용 곤충의 시장 규모는 약 60억 원으로 추정되며 오는 2020년엔 1,014억 원 규모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국곤충산업연구개발원. 곤충 산업에 관련된 전문 자격 과정을 교육하고 있는 이곳은 식용으로서의 곤충의 가치, 곤충이 주는 정서적인 효과 등 곤충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선 곤충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인식 개선과 교육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구상에 아직까지 마지막 남은 미개척, 미개발 생명체인 건 오로지 곤충밖에 없어요. 곤충이 지금 앞으로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곤충이 식용으로 등재된 순간부터 식량 안보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 식량의 안보까지도 접목되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이제는 그 2020년부터 물 부족과 등등의 자연 생태 환경의 변화에서 저희들은 식량 안보에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열심히
곤충에 대한 그 식품, 식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곤충의 종자원, 새로운 종자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만들어서 더 좋은 고단백질 식품을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곤충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기 위해 해부를 의뢰했다. 지금 해부하고 있는 곤충은 장수풍뎅이의 애벌레다. 자, 이렇게 나오면은 보시면은 이 안에 지금 많은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번 보면은 그 하얀 나중에 단백질 원이라고 아마 물질이 나올 거예요. 그 흰 부분은 이제 섬유질을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단백질 원이라든지 곤충이 고단백질을 만들어 하는데 바로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몇 가지 흰 부분 중에서도 안에 내장, 그 수중간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이 다음에 얘들 DNA까지도 우리가 종자, 얘들 어떤 생명체, 어떤 종자도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검증할 수 있는 해부하게 되겠죠. 네, 바깥에는 외피가 있어서 흰기 잘 안 보였어요. 그러나 외피의 피지를 삐끼면은 이제 단백질 원이라고 하는 하얀 부분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엄청 많네요. 네, 이게 많아서 건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애벌레의 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흰 부분이 단백질원이 많은 섬유질이다. 해부를 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단백질원을 좀 많이 볼 수 있고요. 그런 내장을 보면서 얘들이 먹이원이 어떤 불순물이 있나,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또 우리 곤충에서 많이 나오는 보이지 않는 병균이 있습니다. 균이 있나 없나. 또 이 저희들이 건강한 식품이 되기 위해서는 청결 문제. 얘들은 소화기관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걸 다 이렇게 해부하고서 알 수 있죠. 지금까지는 쥐가 임상 실험의 주 대상이 됐다면 앞으로는 곤충이 식용이나 의학 실험에 활용될 예정. 또 해부 후 박제를 해서 교육용 표본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식용연구소에서는 곤충 전문 요리 연구사들이 굼벵이나 귀뚜라미, 밀웜 등 각종 식용곤충을 활용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 연구하고 있다. 갈색 저고리 애벌레는 고소한 라면 과자로, 흰 점박이 꽃무지 굼벵이는 밀가루 반죽과 튀김가루에 묻혀 튀겨내면 꽃뱅이 탕수육으로 변신. 보통 돼지고기를 사육하는 탕수육과 비교하면 과연 어떤 맛이 날까? 탕수육 하면은 보통 돼지고기 많이 하죠. 그쵸. 이러니까 돼지고기의 단백질원보다 이거는 10배, 20배가 있으니까. 근데 맛이 어때요? 맛있어요. 네. 그렇죠? 전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고소한 맛만 나서. 풍부한 영양과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어 슈퍼푸드로 꼽히기도 하는 곤충. 우리나라에서도 식용곤충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저거 징그러운데 어떻게 먹죠 하지만 사실은 전에들은 가루를 넣어서 음식을 만듭니다. 만들어가고 그냥 먼저 먹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곤충을 직접 얹어가고 먹으라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못 먹어야 한다. 그 처음에 먹었던 거는 가루를 넣어서 했고 두 번째 거는 이 가루를 그냥 온마리 곤충으로 넣었다 했다 하면 애들은 그거를 거부감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요리 연구사들은 곤충이 갖고 있는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요리법을 연구하고 개발했다.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곤충 요리. 간편한 레시피를 만들어 식용 곤충 문화가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는 중이다. 첫째, 맛도 중요하지만 식감도 중요하지만은 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 요리 과정입니다. 예,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제 우리 많은 분들이 쉽게 요리를 해 먹음으로써 이제 어린이 영양 간식이나 이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편안하게 해 먹을 수 있는 우리 식용곤충 요리의 한 문화인 것 같습니다. 곤충은 아이들에겐 좋은 교육의 도구다. 선생님 암컷도 올려야 돼요. 그래 맞아 암컷이 있어야
경기도 시흥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선 교과 학습 중에 곤충 체험 수업을 넣어 아이들이 직접 곤충에 대해 느끼고 알아갈 수 있게 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키운 거 아니에요? 일주일은 더 됐어요. 키워보니까 어때요?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안 무서워요? 네. 귀뚜라미를 키우고 관찰하는 것은 아이들의 심리에도 좋은 영향을 준다. 실제로 반려동물 돌보기처럼 곤충을 키우고 돌보는 활동이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오늘 귀뚜라미랑 보니까 어땠어요? 귀뚜라미 징그러웠어요. 징그러웠어요? 다음 주에 귀뚜라미 가져가서 키워야 되는데 어때요? 그래도 뭐 가져가서 키워야죠. 귀뚜라미 보고 수업하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귀뚜라미 본 거요. 안 무서웠어요? 네. 곤충 수업 시간에 아이들은 귀뚜라미 소리를 들어보고 그 소리가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되새겨보는 법을 터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주에 있는 한 곤충 체험 박물관을 찾았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애벌레 많아요? 녀석에 20마리 숨어 있어요. 20마리. 찾아도 돼요? 원래 여기는요 흙 파듯이 이렇게 다 찾는 거야. 애벌레를 한번 찾아보세요. 곤충 체험 학습이 한창 진행 중인 박물관. 아이들은 스스럼 없이 애벌레를 찾아보고 만져본다. 여기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손으로 만지고 막 느껴보고 이런 게 중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곤충 약하니까 살살 만지는 것,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이죠. 미물의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이들의 한 살이나 이런 걸 알려주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을 하고 알부터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그 변화해가는 과정을 보여줌으로 이 친구들의 생활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제가 여기에서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얘네가 다 크면 뭐가 될까요? 장수풍뎅이가 되겠죠? 저쪽에 가보세요. 저쪽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데 얘네도 만져봐도 되는데 얘네는 조심해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뿔은 괜찮아요. 턱하고 이거 있지 이거. 턱하고 이빨도 없어서 물지 않아요. 그래서 안 아픈데 하나만 조심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발톱이요 낚싯바늘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애벌레에서 성충까지 변하는 과정도 보고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고 살펴보면서 곤충이 무섭거나 징그러운 것이 아니라 친근한 생명이라는 걸 알아가는 아이들. 처음 봤을 때부터 안 무서웠어요? 네. 처음 봤을 때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럼 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이름은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 그럼 얘 만지니까 지금 느낌이 어때요? 근데 안 무서워요? 네,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럼 보니까 지금 얘 어떻게 생긴 것 같아요? 얘 뭔가가 컵을 올리는 것 같아요. 컵을. 이렇게 곤충은 아이들에겐 좋은 교육의 소재가 된다. 이 곤충이 농업이나 다른 산업과 잘 연계된다면 그 가능성은 더 무한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에서 식용곤충을 포함한 곤충 산업이 유망한 바이오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환경 정화 곤충과 치유 곤충으로 또 차세대 식량 자원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곤충. 하지만 갑자기 많은 농가가 이 산업에 뛰어들면서 판로를 확보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곤충 사육 농가들의 유통 판매에 대한 시스템 마련과 식용 곤충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